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유익입니다. 문명과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일식, 월식, 가뭄, 장마, 지진 같은 자연현상에서 두려움을 느껴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뇌 행동 연구 이론도 있습니다. 원시사회일수록 부정적인 측면을 잘 관찰하는 게 생존력을 높이는 데 더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시하는 성향을 부정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부정편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극우주의자들이 혐오를 조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가 폐쇄된 우한지역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민경욱 자한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국내 세 번째 우한 폐렴 확진 환자 발생. 정부는 우한의 교민들을 실어올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신중하라. 역시 이승만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 구성원다운 말입니다. 6.25 때 지 혼자만 살겠다고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가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서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덤비는 건 보수 정권의 타고난 DNA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메르스 때도 환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을 꽁꽁 숨기다가 병원을 통해서 병이 번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 몸속에는 우파 DNA가 없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와 민경욱 의원 등은 중국인 관광객을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부정편향을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위정자들이 선택한 방법도 자한당 의원들과 똑같았습니다. 괜히 이번 총선이 한일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똑같은 극우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려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무고한 조선인들을 6,000명이나 학살시킨 게 일본 제국주의자들, 우파의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자한당의 주장은 그렇지 않아도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물류와 사람의 이동을 막는 건 실익이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일 알릴레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활동 상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법 등에 대해서 이재갑 교수가 한 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길지만 직접 보시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 대처해왔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재갑 교수의 설명을 듣고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WHO는 그간 수차례의 전염병 퇴치 경험을 토대로 국경 폐쇄나 감염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무 효과도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 지역에 따라 적절한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국이 금지되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국지나 경유지를 숨기거나 병 자체를 숨겨서 검역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지역사회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치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병을 빨리 밝히고 치료를 받아서 주변에 전파시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2015년 메르스가 국내에 발병했을 때 중동국가 이외에 제일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킨 게 우리나라였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겠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자한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일식과 월식을 두려워하던 샤먼 시대로 대한민국을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무지와 정치에 대한 불신, 무관심이 있어야 본인들이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정편향이 분별 없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릴레오에서 방송된 내용을 좀 더 공유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에 중국에서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확보돼야 감염 확인을 위한 진단시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첫 확진 환자를 판명할 때 작년에 진행했던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확보해서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그러니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다음 사스와 메르스가 아닌 것을 증명해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유전자 분석 과정을 12시간 만에 끝내고 확진을 했다고 하니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훌륭하게 대처를 한 것이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초기 진단시약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유효성 테스트를 거치고 완제품이 나오려면 다음 달 중반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병을 확진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아주 제약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우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진단시약이 대량으로 생산되면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한당이 부추기는 혐오와 공포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거나 주변에 가깝게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중국에서 온 사람이 없다면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침방울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공포에 휩싸인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2, 3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1차 감염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로 2차 감염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감기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은 되도록 병원에 가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다녀오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동네 의원에 가지 말고 1339 콜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상관없는데 걱정스러워서 전화하고 병원 가고 하는 일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KF80 이상의 제품이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으니 그 병원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르스 때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서 병문안을 한 가족에게로 2차 감염이 진행됐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괜히 혐한 시위가 판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